자, 19번. 오른쪽 그래프는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올리다 작용한 힘과 들어올린 높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본인이 5N의 힘으로 10m를 중력을 이겨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5N의 힘으로 10m 이겨냈으니까 해준 일이 얼마입니까? 50줄이죠. 그렇죠? 50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물체의 무게는 5N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5N의 힘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얼마만큼 힘을 줬다라고 하면 물체는 2N인데 나는 5N으로 들어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N이 물체의 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됐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물체의 무게가 5N이 안 되고 물체의 무게가 5N보다 낮아요. 그래서 3N 정도 된다고 하면 남는 3N짜리 물체를 제가 5N으로 들어 올리면 남는 2N의 남는 힘이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남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사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5N으로 물체를 집어 올렸다. 무게 5N.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무게 5N이다 라는 말이고요. 물체는 10m 이동하였다. 맞죠? 내가 10m만큼 높였으니까 중력에 대하여 일어난 거죠. 중력에 대하여.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올렸을 때 한 일의 양은 50줄이다 라는 말이고 5번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의 속력이요? 속력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F랑 S만 아는데 이걸로 속력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4kg의 물체를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으로 5N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밀었대요? 10m 밀었대요. 그러면 또 얼마만큼 힘을 준 겁니까 이게? 5N의 힘을 작용해서 10m죠. 10m 밀었으니까 50N의 일을 해준 건데 보시면 제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치에서 10m 떨어진 곳에 지날 때 물체 속력은 이 말은 뭐냐면 정지에 있었어요. 이렇게 정지에 있었는데 제가 1로 5N의 힘으로 10m 밀었어요. 10m 딱 밀었죠. 그렇죠? 10m 딱 밀었어요. 그러면 밀다가 이게 멈춘 거죠. 그렇죠? 10m만 밀었으니까 얘가 10m 지났을 때 여기 길이가 이제 10m니까 10m 지났을 때 밀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그렇죠? 나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얘한테 이 물체한테 해준 일이 얼마냐면 50줄이에요. 50N이 아니라 50줄. 그럼 제가 50줄의 일을 했으니까 이게 수평 방향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변할 게 없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바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는 제가 높이가 변할 때만 위치 에너지의 변동사항이 생기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변한 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인 거죠. 운동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냐면 50줄만큼의 내가 역학적 에너지로 1로 역학적 에너지를 충전을 했는데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고 그게 그대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으니까 50줄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질량이 얼마냐면 4kg이죠. V의 제곱. V의 제곱인데 V가 얼마예요? 이렇게 지어주면 2 곱하기 얼마가 50입니까? 25죠. 그렇죠? 그러면 25가 V의 제곱이니까 V는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5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물체를 5N으로 10m 쭉 밀고 딱 놓으면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속도가 5m/s로 4kg짜리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해준 일이 그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 이 공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앞부분의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점 도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한번 이 풀이 방식을 익히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림과 같이 4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20m 미끄러진 후 정지했다. 만약에 자동차가 8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얼마만큼 미끄러진 후 정지하겠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미끄러져 정지하겠는가? 여러분 봐봐요.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로의 마찰력은 일정하다.
원래 이렇진 않죠. 빨리 달리면 마찰력이 더 약하고 천천히 달리면 마찰력이 더 셉니다. 근데 뭐 그건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차가 40으로 달리던지 아니면 80으로 달리던지 마찰력이 일정하다. 차가 쓰려면 바퀴랑 지면에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는 게 뭐예요? 마찰력이라는 힘으로 마찰 S만큼의 FS만큼의 1을 해줬을 때 1을 해줬을 때 이 1이 어때요? 그러니까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마찰력으로 1을 해줘야지 얘가 멈추겠죠. 그렇죠? 멈춰요. 멈추려면 얘가 차가 움직이는데 그 운동에너지를 다 깎아먹을 만큼의 1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운동에너지 얘가 가고 있을 때 40km로 가고 있을 때 운동에너지가 400이면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마찰력이 해준 일이 400만큼의 일을 해줘야지 얘가 멈추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멈춥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리 현상을 볼 때 멈췄는데 움직이는 걸 본 거지 움직이는 걸 멈추는데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역발상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라는 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차가 움직일 때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에너지만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애려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운동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일을 해주면 그게 운동에너지가 쌤쌤 돼서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만약에 제가 학생한테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어때요? 학생도 저를 반대로 밀어야지 저를 멈출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밀어서 멈추려면 제가 달려갈 때 제 질량과 속도의 제곱을 통해서 구한 운동에너지만큼의 일을 본인이 해줘야 저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km/h래요. 40km/h. 그러면 속도가 40km/h, 질량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질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동차의 질량 M자 이렇게 써놓고 40의 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40km/h일 때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면 80km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M 자 곱하기 8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0의 제곱보다 80의 제곱은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된 거예요? 4배가 된 거죠. 4배. 그러니까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된 겁니다. 4배. 그러면 마찰력은 도로의 마찰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40km로 달릴 때나 80km로 달릴 때나 도로의 마찰력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봐봐요. 깎아줘야 되는, 쌤쌤 쳐야 되는 운동에너지가 40km일 때보다 80km일 때가 4배가 됐으니까 끼익 하고 밀려나가는 거리도 4배가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해주세요. 질문. 깎아 먹어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됐으니까 마찰력이 똑같을 때 일도 4배가 돼야 되죠. 근데 힘이 똑같으니까 늘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거리밖에 없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40km 때 이만큼 하다 멈췄다면 80km 때는 이만큼 하다 멈추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m 갔으니까 정답은 3번 80m가 될 겁니다. 80m. 20번에는 정답이 결국 4m 세크. 아, 네, 잠깐만요. 제가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해준 일이 얼마냐면 5N 곱하기 10m에서 50줄이죠. 그렇죠? 50줄이 그대로 운동에너지로 갖다 이제 들어갈 텐데 갖다 들어가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인데 V의 제곱이죠. 그렇죠? V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V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워지면 2고 여기 25니까 V가 얼마냐면 5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이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숙제는 이제 63페이지부터 그러니까 60에서 63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60에서 63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중단원 문제를 풀 겁니다. 중단원 문제. 그래서 이번에 숙제가 좀 돼요. 어디 또 푸셔야 되냐면 숙제가 숙제가 94부터 97까지 94부터 97까지 여기 다 풀어오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계속 해설하고 제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싹 한바닥 쓸 겁니다. 한바닥 다 써서
저희가 개념 복습 한번 마무리하고 문제도 풀고 해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나서 여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여 주면 내신 때 어차피 나눠줄 문제에 대해서 좀 미리 경험을 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이라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이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면 다음 주에 2시간 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궁금한 내용 있나요?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없으면 마무리하고 있으면 질문 좀 받다가 이제 여기 더 들을 사람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숙제 꼭 해오세요. 숙제 아시겠죠?